폐성이 세워지고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도삭절 전야마다 사람들은 강둔치에서 등불을 띄워 소원을 빌었다. 등불은 강을 따라 흘러갔고 사람들의 소원도 조용히 흘러갔지. 어느 시간이 지날수록 강물은 서서히 말라갔고 반짝이던 등불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전통은 시대와 함께 바뀌는 법. 그러던 어느 날 폐성에 도수를 써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산소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제는 섭제신조차도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백성들은 오직 상서만이 강을 건너 섭제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모두 기적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재밌었어요. 안녕? 못 보던 얼굴이네? 폐성에 온 걸 환영해. 분명히 먼 길을 왔겠지? 여기 와서 좀 쉬어. 잠깐만요. 새로운 친구에게 자기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다. 미안. 내가 실례를 했네. 여기서 주막을 운영하는 소구라고 해. 폐성에 있을 땐 언제든지 와서 한잔하도록 해. 전 예니세이예요. 당신처럼 방금 전에 폐성에 도착했죠.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 최근에 이상현상 말고도 저와 소구는 연쇄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외부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전에 불꽃놀이부터 보고 가야지. 도삭절이 뭐냐고 물어본 거야?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어. 조금 복잡하지만 너 같은 손님을 위해 소개 자료를 준비해뒀지? 같이 살펴보자.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을 도삭절이라고 한다네. 거리는 종이 말들이 춤추고 행운의 동전이 바닥에 널려있지. 다리에는 점괘 막대를 든 행인들이 성큼성큼 걸으며 북적이고, 행인들은 자신의 운세를 섭제신에게 맡긴다네. 신 앞에는 인간이나 귀신, 요괴의 신선 모두 같거든. 묻는 것에 답을 넣고 구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축제가 더욱 흥겨울수록 기세는 더욱 커지고, 영감이 좋을수록 열정 또한 커지는 법.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지. 그런데 대체 섭제신이란 게 뭔가요? 섭제신은 이 지역 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야. 옆집 사람이 그러는데 섭제신이 13, 아니 12 정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숫자에 약해서. 예니세이, 괜찮아? 정신이 딴 데 팔린 것 같아.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네, 그게 우리 탐험대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 사라진 동료들을 찾고 있거든요. 저희 탐험대는 광활한 초원을 지나다가 거센 폭풍을 만난 뒤로 동료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마침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강을 발견했어요. 여독에 지친 일부 사람들은 강에서 갈증을 달랬죠. 그게 제가 그들을 인간으로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잠깐, 그러니까 순식간에 동료들이 얼룩무늬말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소통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나워졌죠. 그러자 사람의 얼굴에 새의 몸을 가진 괴한이 우리를 덮치고 말로 변한 저희 동료를 끌고 갔어요. 탐험대원들을 찾기 위해서 저와 베스머트 씨는 강을 따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폐성에 도착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한번 같이 보자.
혹시 길을 잘못 든 건 아닙니까?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풀밖에. 당신들이 말하는 동방의 마도술 같은 건 전부 사기 같군요. 아무도 남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아, 서역에서 오신 상인분이시군요. 임시 집례인 공랑이라고 해요. 무슨 문제라도 겪으신 건가요? 저희 일행이 말로 변해 말하는 거대한 새에게 끌려갔어요. 너희는 여기 오면 안 된다. 분명 우이는 성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네. 당신은 상서잖아요.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진짜 상서가 와도 되돌릴 수 없다. 이방인 상인은 성에 들어올 핑계였을 뿐 역시 모두가 한패였던 것인가? 우리가 찾고 있는 동방의 마도술. 훨씬 더 많은 대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수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잘 됐군. 저 이방인 낭자의 그림 덕분에 이 일이? 만약, 그냥 정말 만약에 내가 여기에 걸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서 선물한다면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공평무사? 베푸는 삶? 아니면 간단하게 버틴 최고가 나을까? 올해 새로 빚은 술이야. 너와 이야기하기 쉽도록 마도술을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 예절을 지키며 통성명을 할 수 있겠지. 갈천이라 부르도록. 악수하고 싶으신가요? 잠시만요. 손 온도를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준비됐어요.深深黑媽媽賺得是明是暗，真係好得人驚啊！ 때가 되었네요. 달의 아래에서 민망초처럼 가볍게, 번개처럼 빠르게. 곡은 끝났지만 여운이 남는군요. Fast as lightning. Grow and flourish. Spinning round and round, knowing not when to stop. Under the moon. The song might fade, but the melody remains. 필부를 위해 술을 데워 주시겠습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팔소리가 들렸으니 검을 뽑을 때입니다. Someone's sword hath not rusted yet. Please beat the drums like an unstoppable beam. The drums and the horns sound, the sword shall be drawn. Ring the gong of victory. Someone is still standing. 상소라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잖아.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기만 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오, 그래! 그럼 빨리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나부터 할까? 아니, 잠깐, 그 뜻이 아니라. 소구는 사실 내 별명이고 구는 9이라는 뜻이야. 가족 중에 9째여서 그렇게 불렸거든. 가끔 서생이 와서 시를 선물해주기도 하는데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서 바풀을 묻혀서 벽에 붙이거나 천을 사용해서 가방으로 만든 다음에 언제든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 제가 도와줄게요. 이건 당신에게 주는 연시 같은데요. 그래? 이 시가 네 동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따로 적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도 마도학자라는 거죠? 당신의 마도학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나는 암석 영감의 공격형 마도학자야. 술은 나의 핵심 메커니즘이지. 나는 패시브 스킬 생각 품기로 전투에 진입할 때 술을 획득할 수 있어. 그리고 아군의 버프 유형에 따라 술의 스택이 중첩되지. 그리고 통찰 3를 달성하면 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버프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어. 그리고 술은 내 마도술에도 강력한 버프 효과를 줄 수 있거든. 내 마도술 한 잔 더는 적에게 단일 현실 피해를 주고 사용했을 때 소모한 술 스택에 따라 목표를 추격 공격해 높은 현실 피해를 줄 수 있어. 소모한 술 스택이 많을수록 추격 공격 피해가 증가하고 내 공격력도 강화돼. 와, 추가 공격 중에는 나무인간이 도와주는 것 같네요. 맞아. 실제로 전투에서 큰 도움이 되지. 그럼 또 다른 마도술 백주국자에 대해 설명할게. 백주국자는 자기 음송 스킬이야. 백주국자를 사용하면 나를 취기라는 음송 상태로 만들어. 이때는 마도술을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 턴이 시작될 때 HP 비율이 가장 낮은 적 한 명에게 해당 단계의 한 잔 더를 추가로 시전해. 백주국자로 술과 흥을 다하여도 얻을 수 있지. 흥을 다하여는 더 많은 술 스택을 사용하게 해서 적에게 주는 피해를 더 높여줄 수 있어.
확실히 음송 상태일 때 공랑 씨의 공격 피해량이 증가한 게 보이네요. 음송 상태에서 끊기지만 않으면 다음 턴을 시작할 때 추가로 공격하고 추가 공격을 발동하는 거군요. 음성은 처음 도입되는 새로운 전투 메커니즘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 없지만 다음 턴을 시작할 때 한 번 더 행동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종 술식 백주와 아수라장을 설명할게. 최종 술식 백주와 아수라장은 적이 적을수록 주는 피해가 증가해. 시전할 때 술스택을 일정 이상 가지고 있으면 방어 무시율이 크게 증가하지. 만약 술스택이 부족하면 대량의 술과 흥을 다하여 스택을 회복하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 정말 유동적이네요. 최종 술식이 강력한 데다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애니메이션도 있다니. 그러고 보니 그렇게 돌면 어지럽지 않아요? 아주 조금 어지러워. 전투에 참여해 내 마도스를 직접 확인해봐. 앞서 말했듯이 동료들 사이에 다양한 버프가 있으면 패시브 스킬 생각 품기의 효과가 증가해. 이제 술을 충분히 얻었으니 이것을 활용하여 어떤 한해를 입힐 수 있는지 보여줄게. 좋았어! 버프가 많을수록 내 최종 술식이 빛을 발할 수 있지. I'll fill the cup for you. 와, 정말 대단해요. 칭찬은 잠시 아껴둬. 마지막 적을 쓰러뜨리면 더 많은 스킬을 보여줄 테니까. 좋았어. 이제 마무리하자.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power to thee. I'll fill the cup for you. 정말 대단했어요. 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가끔은 혼자서든 팀원과 함께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일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법조나리께 들은 바로는 갈처는 사실 그 우인의 성씨라고 하셨어. 패성 밖에서 혼자 살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인간 세계와는 교류하지 않지만 멀리서 관찰을 하고 있다나? 그래서 신비로운 은둔자처럼 아는 것은 많지만 고독해 보였군요. 그가 종족에서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어. 겉보기에는 30살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마 600살 정도 됐을 거야. 재밌네요. 배성에 이 신비로운 생물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그는 멸몽조 일족인데 멸몽조들은 사람의 뼈를 잃고 운명을 바꾸거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대. 그는 순혈적 마도학자야. 여기 그의 정보가 있는데 내가 그를 몰라서.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제가 할게요. 갈천 씨는 야수영감의 서포터형 마도학자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술진이란 전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새로운 전투 메커니즘이라니 정말 멋지네. 갈천 씨의 특별한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최종 술식에 대해 설명할게요. 갈천 씨가 최종 술식 행하고 존재하니 고루 보았다를 사용하면 여러 턴간 지속되는 술진 참원의 지역을 전개하고 아군 전체에게 대량의 피해 보너스를 제공해요. 현실 피해 유형 캐릭터는 적에게 피해 보너스를 추가할 수 있죠. 갈천 씨의 술진은 단독 보너스로 캐릭터가 버프 주문을 통해서 획득한 피해 보너스와 중첩돼요. 더 중요한 건 술진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어요. 오, 술진은 엄청 강한 것 같네. 그럼 한 번에 2개의 술진을 사용할 수도 있어? 그건 무리죠.
전투 시 필드에는 한 종류의 술진만 존재할 수 있어요. 만약 새로운 술진을 사용한다면 기존의 술진을 대체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 술식은 갈천에게 대량의 신기한 빛을 제공하고 적군 전체에게 여러 턴간 골상이라는 디버프 상태를 부여해요. 골상 상태의 적군은 현실 방어가 감소하고 아군 이미 캐릭터에게 공격을 받으면 추가로 갈천 씨의 공격력을 기반으로 한 고정 피해를 받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적군 전체에게 골상 효과를 준다는 건 모든 적군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뜻이네? 독특한 메커니즘의 특이한 피해 보너스라니. 이걸로 갈천은 전장에서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갈천 씨가 마도술 유일무이한 상을 사용하면 음송 상태에 들어가고 일정량의 신기한 빛을 획득해요. 턴 종료 시에도 음송 상태라면 일정량의 신기한 빛을 소모해 골상 상태의 모든 목표에게 추가로 1의 현실 피해 공격을 하죠. 이건 자동 공격이기 때문에 행동 횟수를 소모하지 않아요. 신기한 빛이 부족하면 음송 상태는 종료되고요. 갈천이랑 같이 있고 적을 골상 상태로 만들면 아군이 주는 피해가 엄청 높아지네? 갈천 씨의 다른 마도술 또 다른 뼈도 적군에게 단일 현실 피해를 주고 여러 턴간 골상 상태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 마도술도 갈천 씨에게 어느 정도 공격 능력을 갖추게 해주죠. 갈천 씨의 패시브 스킬도 굉장히 강력해요. 전투 진입 시 아군의 현실 피해 캐릭터가 있으면 갈천 씨의 열정이 증가하고 갈천 씨는 빠르게 최종 술식을 사용해 피해를 높여줄 수 있죠. 통찰 3단계가 되면 보조 능력이 강화돼요. 턴마다 랜덤으로 적군에게 골상 상태를 부여하고 자신의 술진이 신기한 빛을 회복하게 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갈천 씨의 독특한 전투 스타일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갈천 씨의 최종 술식으로 아군의 공격력을 높이고 적에게 골상을 부여하는 것이 전투의 핵심이에요. 그런 다음에도 다른 캐릭터의 스킬을 통해 아군의 공격력을 더 높일 수 있죠. 오,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의 공격력 강화 버프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딜러 캐릭터의 공격력이 크게 강화되죠.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한 탐험대는 예니세의 강을 처음 발견했고 이 강에서 제 이름에 대한 영감을 얻었죠. 정말 예쁜 이름이야. 어떻게 이 탐험대에 합류하게 된 거야? 제 독특한 마도학 스킬 때문일 거예요. 저는 물을 통해서 방향을 추측할 수 있어요. 탐험대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이죠. 정말로 특별한 능력인걸? 그럼 네 스킬에 대해서 전부 알려줘. 저는 천체 영감의 면역형 힐러 캐릭터예요. 패시브 스킬로 자신에게 흐름이라는 특별한 버프를 부여하죠. 전투 진입 시 흐름을 획득하고 2, 3단계의 디버프 주문을 사용하면 흐름을 소모해 열정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어요. 통찰 3단계가 되면 치료 유형 마도수를 사용할 때마다 흐름 1스택을 소모하고 다음 턴에 주문 강화 1을 획득해요. 엄청 센 특성이네. 흐름을 잘 사용하면 전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마도술 착실한 자는 적군에게 단일 정신 피해를 줘요. 만약 2단계 이상 주문이라면 적군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도 있죠. 위급한 상황에서 아군의 생존력을 보장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마도술 물의 언어는 아군을 치료하고 경고로 피해 감소 효과를 부여할 수 있어요. 치료를 마치면 추가로 아군 중 HP 비율이 가장 낮은 캐릭터를 한 번 더 치료해요. 그럼 만약에 치료한 캐릭터의 HP가 제일 낮으면 연속으로 2번 치료한다는 거네? 맞아? 맞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아군을 보호하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최종 술식 물길은 모든 것을 안다를 사용하면 모든 아군이 저의 최대 HP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획득하고 면역 상태에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추가로 흐름을 획득하죠. 보호막이 엄청 튼튼해 보여. 네가 팀에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 최종 술식은 보호막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군의 무장 해제, 침묵, 봉인과 같은 제어 스킬도 막을 수 있어요.
제 스킬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 갈기 게시판의 특별 보스 심연의 어둠에 도전해볼게요. 최종 술식은 높은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아군에게 동상 디버프도 부여해요. 추워. 바로 이때가 제 마도술 스킬이 빛을 발할 때죠. 제 스킬 물의 언어가 아군 팀원을 치료해요. 정말 든든하네. 그리고 저의 최종 술식 물길은 모든 것을 안다는 아군에게 면역 상태를 부여하여 동상으로부터 보호하죠. 혜성이는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지. 그리고 내 추억은 모두 내 개인 스토리 주막의 불빛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갈천의 캐릭터 스토리 바람을 타고에서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세상을 피해 살아온 갈천이 여행을 떠나며 어떻게 세상에 대해 알고 다른 이들과 교류하게 되었는지 밝혀진다고 해.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술잔 가득 한정 모집이 오픈돼. 이 이벤트는 총 42일간 진행될 거야. 이 기간 동안 이번 모집에서는 한정 육성 캐릭터 공랑, 5성 캐릭터 예니세이, 큰닉의 획득 확률이 증가할 거예요. 술잔 가득 한정 모집의 모집 확률과 확률업 규칙은 이전의 한정 캐릭터 모집과 똑같고요. 그리고 한정 모집의 확정 획득 횟수는 다른 모집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짓게 될 거예요. 추가로 이번 술잔 가득 한정 모집은 모집할 때마다 비밀의 소리를 하나씩 받을 수 있어. 이벤트 기간 동안 비밀의 소리 200개를 모을 때마다 한정 육성 캐릭터 공랑과 교환할 수 있지. 5성 캐릭터 예니세이나 다른 육성 재료랑도 교환할 수 있어.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육성 캐릭터 갈천, 5성 캐릭터 콤블룸, X의 획득 확률이 증가하는 새로운 장을 열고 이벤트 모집이 한정 오픈돼요.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얘기해줄게. 갈천이랑 예니세이는 일정 9버전부터 상시 모집에 추가될 거야.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오픈되는 특별 모집 호수의 게시에서는 1.6 버전까지의 상시 모집 캐릭터 중에 육성 캐릭터 2명을 선택하고 그 캐릭터의 획득 확률이 증가한 모집풀에서 캐릭터를 모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1.3 버전에 오른 친구들 3명이 상시 모집에 다시 추가되어 우리의 모험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에요. 벌룬 파티의 신규 의상은 유후 주크박스에서 클래식 UCD 해제 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겨울의 신규 의상은 UTTU 이벤트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의상이 재출시될 거라는 정보 같아요. 잘됐다. 어떤 의상들이 재출시돼? 센츄리온 글로벌 스타, 레굴루스 열혈팬, X 침묵의 숨결, 소더비, 디빈더 커튼이네요. 와, 많기도 해라. 그리고 전부 개성이 넘치는 의상들이네.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기존 의상의 특수 효과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요. 정말로? 의상을 새롭게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네, 이전에 등장했던 의상들도 업그레이드된 특수 효과와 함께 돌아올 거예요. 정말 기대된다. 너도 도삭절이 얼마나 대단한 날인지 이제 좀 알겠지? 마침 마을에서 이번 이벤트에 새로운 보상을 알려주는 것 같으니까 같이 가보자. 1.6 버전 업데이트 이후 접속 시 10회 모집, 술잔 가득을 무료로 한 개 받을 수 있습니다. 술잔 가득 모집에서 10회 연속 모집에 사용할 수 있대요. 10회 모집, 술잔 가득이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또한 매일 접속 시 보상을 받는 버전 출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접속을 통해 모노로그를 총 2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모노로그라면 모집을 여러 번 할 수 있겠는데? 맞아요. 두 보상을 합치면 무료로 총 30번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셈이네요. 네, 5월 30일 저녁에 게임에 접속하면 도삭절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도삭절이야? 네, 이 이벤트를 통해서 로그인하면 무료 재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좋아, 명절이니까 다들 선물을 잔뜩 기대하고 있을 거야. 다음은 금등과 화토불이네요.
10일 접속 시 순결의 빗방울, 탕약 캔디통, 그리고 명절 스페셜 건물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도삭절을 맞아 오픈되는 함장 보물 가게에서는 무료로 에픽 등급 통찰 재료를 받을 수 있고요. 매일 무료 상품이 달라지니까 꼭 확인해야겠네요. 접속만 하면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아난리의 새로운 의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도삭절 한정 의상이군요. 이건 놓치지 말고 꼭 받아야지. 여행자 여러분, 무료로 아난리의 새로운 의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 멀리 알프스 산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일? 설마 여기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을까?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무슨 우연히 누구인진 잘 모르겠지만 나도 그 사람을 안 믿어. 산속의 메아리라는 로그라이크 모험 스테이지가 가슴을 설레게 할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편제 화면이야. 복잡하고 열악한 환경을 대처하려면 팀원이 많아야 해요. 최대 8명의 캐릭터와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난이도가 증가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캐릭터는 줄어들겠지만요. 왼쪽에 이 표시는 뭘까? 현재 칸의 레벨이에요. 모험을 진행하면서 칸을 레벨업하면 그 위치의 캐릭터 레벨도 함께 증가하죠. 준비가 되었으면 출발해봐요. 시작부터 선택이네. 왜 쓰레기 봉투를 뒤지라는 선택지가 있는 걸까요? 재밌을 것 같아. 이걸로 하자. 여기에 정말 좋은 물건이 있을까요? 봐봐, 진짜 있어. 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것 봐, 여기 더 있어.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와, 이건 걸어다니는 쓰레기 봉투? 정확히 말하면 미스 쓰레기 봉투예요. 깜짝 놀랐네. 그래도 전투는 간단한데? 맞아. 전투하는 도중에 처음 보는 효과를 본 것 같아. 네,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아이템인 피조물이에요. 조사를 통해서 피조물을 모으고 조합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건 어떻게 얻어? 전투나 사건에서 얻을 수 있고 상점에서도 살 수 있어요. 피조물에 똑같이 인챈트하거나 같은 피조물에 다른 인챈트를 하면 새로운 피조물 효과를 획득해요. 언제든지 해제할 수도 있어요. 피조물과 디스크를 충분히 모으면... 보세요. 이 열렬술식 디스크로 피조물의 연소 효과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 피조물 결투의 총에 열렬술식을 더하면 새로운 결투의 총 열렬이 되겠죠. 콘텐츠 플레이 중에는 캐릭터가 전부 최대 육성 상태로 등장하니 아직 육성하지 않은 캐릭터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1화에도 두 캐릭터의 새로운 스토리가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들었어. 네, 들은 대로예요. 이번 1화에는 겨울씨와 에일리언 티씨의 스토리가 추가되었어요. 겨울씨의 추운 대륙에서의 기억과 함께 에일리언 티씨가 친구들을 이끌고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버전에서는 갈기의 게시판의 보상 획득 방법도 새롭게 개편되었어요. 이제 상점에서 신탁 어음을 사용해 보상을 교환할 수 있어요. 신탁 어음과 연구 보상은 만료되지 않으니까 이번 버전에서 교환하지 못했다면 다음 버전에서 교환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상점에 새로운 희귀 아이템이 추가돼요. 여기 있는 의지 관측 상점에도 업데이트 이후 뭔가 추가된다는 얘기겠네? 1.3 버전 캐릭터가 상시 모집에 추가되고 1.3 버전 이벤트에서 교환했던 한정 의지 헤아릴 수 있는 마음도 이후 의지 관측 상점에 추가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문 콘텐츠에 몇 가지 미스터리가 등장한대요. 다음은 패선과 관련이 있네요. UTTU 찬란한 모임이군요. 우리 조사에 도움이 될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성을 둘러싼 이야기에서는 패성의 역사와 사건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버전에 등장했던 유명희 카드들이 돌아왔네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더 대단한 건 이벤트에 참여하면 겨울의 신규 의상과 이벤트 테마 프로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UTTU에 스포트라이트 칼럼이라는 신규 UTTU 콘텐츠가 추가될 예정이군요. 앞으로 좀 더 쉽게 중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캐릭터 조합과 도전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스테이지 평가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에요. 또 무슨 정보가 있어? 가상 몽유에 관한 거죠. 더 나은 체험을 위해서 신규 버전의 무의식 영역 보상을 최적화했어요. 이번 버전 업데이트 이후 무의식 영역 5층, 6층이 순결의 빗방울, 톱니 동전 보상만 남고 꿈속 유체 보상은 앞쪽의 무의식 영역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4층까지 꿈속 유체 보상이 층마다 180개 증가해서 각 층마다 540개를 획득할 수 있게 되죠. 리버스 1999를 처음 플레이해보거나 과거를 다시 보고 싶은 타임키퍼들을 위해 이번 업데이트 이후 1.1 이벤트의 라이트 복각 버전을 제공할 거야. 그리고 이후 버전에서는 메인 스토리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스토리를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상식 콘텐츠로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1.6 버전 후반부에는 1.7 버전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이벤트, 음악과 목소리의 안단테가 진행될 거예요. 1.7 버전은 오페라와 관련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